네,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한정우입니다. 저는 국회의장 직권상정의 의미와 요건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발제를 맡았는데요. 먼저 이게 이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연구여서 뭐 이걸 어떤 지금까지 있었던 사례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지 못했던 점도 있고, 또 뭐 이 경험론적인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직권상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 사실 하나하나의 안건 자체가 뭐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어떤 이 데이터를 축적을 해가지고 그 사례 하나를 다 축적해서 그거의 어떤 패턴을 본다거나 이런 연구를 진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실 직권상정이 어떤 경우에는 일어나고 어떤 경우에는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히려 더 질문을 해야 될 건 왜 우리가 그런 직권상정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겪느냐 하는 이런 문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WY라고 하는 왜 설명하려고 하는데도 못 설명한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런 측면으로 이 논의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행, 우리나라 사회에서 직권상정에 대해서 관행의 축척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 어떤 하나의 이론에서 설명하는 것을 가지고서 직권상정을 설명하려고 하면 이 독특한 또 다른 예외적인 사례가 그것을 부인하는 이런 현상들이 보이기 때문에 사실 설명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제시하고 있는 건 그래서 제시하고 있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국회의장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제도적으로 한국 국회 내에서 국회의장에게 어떤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냐 라고 하는 측면. 두 번째는 현행제도에서 부여하고 있는 이런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국회법의 개정 과정을 통해서 봤을 때 과연 국회의장에게 어떤 역할을 바라는 것이냐 라고 하는 미래지향적인 어떤 측면, 이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서 국회의장에 대해서 역할을 규정을 하고, 그 규정된 역할에 따라서 이 직권상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직권상정에 관련있는 제85조의 규정들을 의장이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고 그 해석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이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 현행 제도에서는 과연 어떤 국회의장을 바라느냐, 그리고 지금까지의 개혁 과정을 통해서 국회의장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 영국, 미국, 유럽연합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사례를 가지고 있어 약간 비교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29페이지에 있는 쪽에서 보시면요. 먼저 의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 지도자로서의 역할과 조종자로서의 역할로 구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도자로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단파성이나 또는 어떤 정치적 선호를 가지고서 특정 의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특정한 방향으로 그 의안을 결정해 나가려고 하는, 그러면서 이 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이런 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지도자적 입장에서의 국회의장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에 비해서 조종자의 역할로서의 국회의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어떤 이 특정한 당파성이나 정책 선호를 가지고서 어떤 의안에 대해서 접근하려고 하기보다 다양한 선호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 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절차를 따르고 그 절차 안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는 그런 이 환경을 보장해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국회의장으로 우리가 조종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서구의 이 두 스타일의 국회의장의 입장을 서구에서는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의장을 어떻게 선출하는가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그래서 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의장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입후보 되느냐, 그 다음에 어떤 이 승자 규칙을 따라서 선출이 되느냐, 이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영국의 경우에서는 예를 들어서 12명 이상 50명 이하의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야지만 입후보를 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3명 이상은 다른 정당 소속, 의장이 소속하지 않는 다른 정당 소속 의원들의 이 서명을 동의를 받아야지만 입후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입후보하는 단계에서부터 다른 정당과의 어느 정도 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투표한 경우에는 이제 과반수, 이 투표한 사람들의 과반수의 투표로 확보해야지만 의장이 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요.
유럽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 어느 한 유럽의회 내 정치 집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7개 정도의 그 집단 하나의 집단에서 이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 40명 이상의 의원들이 동의를 얻었을 때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이 후보 단계에서 유럽의회도 어느 정도는 이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 반면 이 투표의 경우에서 승자 규칙에 있어서는 역시 영국과 동일한 수준의 득표로서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미국과 같은 경우는 이런 입후보의 규정이나 승자 규칙에 대해서 아무런 절차나 규정이 없습니다. 단지 관행적으로 다수당에서 추천하는 사람 또는 다수당의 당수가 국회 예정에 되는 경우가 많았었고, 따라서 이 선출 자체에서부터 미국과 같은 경우는 이 의원들 사이에서 의견의 조종자라기보다는 어떤 한 정당의 지도자로서 그런 단파성을 가지고 어떤 정책적 선언을 가지고서 이 의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인간으로서 그런 지도자적 역할로서 규정하고 있는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도적 절차는 의장의 당적 보유 여부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경우에서는 역시 당적을 사임하도록 돼 있고, 의장이 되자마자, 그리고 심지어 은퇴하고 나서도, 의장이 된 이후에 은퇴하고 나서도 어떤 특정 정파의 정책 논쟁에서 특정 정파의 어떤 입장을 반영한다거나 그리고 그런 정책 논쟁에 개입하는 것을 가능한 삼가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유럽의회는 당적 보유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일정 정도 소속 집단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수당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측면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과 같은 경우는 아까도 같이 이 당적 이탈에 대한 이 규정도 없고, 계속 자신의 정당의 소속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계속 의장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규정은 의장의 토론 및 표결 참여 여부입니다. 영국과 같은 경우는 가부 동수인 경우 이외에는 의장이 토론에 참여할 수도 없을 표결에 참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책 의제에 관해서 어떤 논쟁에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유럽의회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정책 의제에 참여할 수 있게끔 허용하고 있고, 그 허용할 때에도 굉장히 강한 제한을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는 투표의 권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에도 충분히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서구의 사례를 비교해 봤을 때 영국과 같은 경우는 이 조종자로서의 의장의 기능을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적인 측면에서. 그에 비해서 미국과 같은 경우는 정치적 지도자로서의 이 의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 규정을 하고 있고, 유럽의회가 그 중간에 있는 어느 정도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보았을 때 한국과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직권상정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면, 지금까지의 논의에서는 이 직권상정이라고 하는 것이 다수당의 의장이 계속 다수당의 이 원하는 법안을 통과하기 위해서 하는 행태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강했지만, 그러면 그렇지 않았던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직권상정에 대해서. 그리고 제도적으로만 생각을 해보면 또 하나의 측면은 이 국가 비상사태라고 하는 측면, 특히 현행 개정법안에서의 두 번째 단서 조항에 속하는 국가 비상사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이 대통령의 긴급 권한권이나 또는 프랑스나 이런 나라에서 모든 나라에서 이 긴급권에 관한 규정을 상태를 봤을 때에도 가능한 한 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을 소극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측면이 강합니다. 따라서 한국도 국가 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더라도 그거 자체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동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음 두 번째에 소극적으로 해석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각 교섭단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을 텐데, 그 교섭단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의장이 굉장히 이 교섭단체의 협의라고 하는 것을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이전 19대나 18대에서 보였듯이 의장이 교섭단체 협의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지도력을 발휘해가지고 다른 교섭단체 대표 의원들 사이에서의 협의가 도출될 수 있는 어떤 과정을 계속적으로 이끌고 주도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전히 엄격하게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엄격하게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할지라도 국회의장이 어떤 방식으로 그 직권상정에 관한 권한 조항을 해석하고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역할 규정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 서로 다른 케이스마다 서로 다른 어떤 행태가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지금 페이지로서는 네 번째 파트를 넘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에서의 이 제도적인 규정 하에서는 사실은 다른 직권상정 이외의 제도의 상태를 살펴보았을 때, 아까 이 서구사회와 비교해봤을 때 우리 사회에서는 국회의장이 상당히 정치적 지도자로서
단과성을 가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까 봤을 때에도 국회의장의 선출 방식에서 우리나라는 입 후보에 대한 어떤 규정이 약할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 제적위원 과반수의 득표율을 통해 가지고 선출된다고 하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당적을 보유할 수 없게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위원회에 참석해서 논쟁에 참여하거나 또는 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부분이 이 승자 규칙에 있어서의 의원들의 몇 명의 동의를 얻어야 되느냐, 의장이 당선되기 위해서 이것만이 서구사회에 비해서 약간 더 많은 이 동의를 얻기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다른 부분, 입 후보나 당적 보유의 측면, 그다음에 논쟁과 표결의 참여의 측면, 이 모든 측면은 다 상당히 미국식의 정치적 지도자의 역할을 요구하는 방식의 제도적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권상정에 관한 권한 역시도 국회의장이 이런 이 국회법 자체의 논리에 따라서 일관되게 어떤 정책 지도자로서의 해석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 대표들과의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면 국회법이 개정되어 오는 과정에서 어떤 국회의장을 바라고 있느냐, 바람직한 국회의장에 대한 상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제도 개혁의 과정을 추적해 가보면, 우리나라 국회의장의 선출 방식을 생각해 봤을 때는 사실 선출 방식 자체에서 승자 규칙에서 누가 국회의장에 선출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점점 더 많은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야지만이 선출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법이 개정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0년 국회법 개정에 있어서는 과반수 이 결선 투표의 다수 득표자가 의장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건 과반수 이하가 출석한 국회에서 그 안에서 다수만 얻게 되면 국회의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의 다수당의 정치인이 또 뭐 최다선의 의원이 국회의장에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던 거죠. 근데 이걸 지금 2012년 국회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승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의원의 수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국회의장이 되기 위해서 더 많은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사전에 얻어야 되는 이 선출되는 과정에서 이런 형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입법 갈등과 입법의 비효율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우리나라 국회에 문제점이 있을 텐데, 하나는 입법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폭력 사태를 수반하고 뭐 계속적으로 이 국회가 이 국회의장석을 뭐 점거하거나 뭐 이런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입법 갈등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입법 비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이 교착되고 상당히 오랜 시간 법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런 형태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이 국회 선진화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이 국회의장이 다뤄야 되는 부분은 입법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기보다는 입법 갈등을 해결하는 측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국회 이 선진화법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85조의 의안의 심사 기한 지정을 할 때 대부분의 법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각 교섭단체 대표들의 협의를 통해서 했던 것을 이제는 합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 이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뒀기 때문에 사실 입법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 국가 비상사태와 국가 비상사태와 두 가지의 단서 조항에 따라서만 그때만 각 교섭단체의 협의사항이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직권상정의 2012년 개혁 자체는 의장에게 입법의 비효율성에 대해서 관여하기보다는 국회 내에서 입법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제도적 개혁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국회의장의 선출 방식의 변화나 또는 이런 국회의장이 어떤 입법 갈등을 다뤄야 될지, 입법 비효율성을 다뤄야 될지라고 하는 이 국회법의 개정 상황에 보여주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상태, 이걸 봤을 때 한국 국회법의 개정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의장에게서 이제 정치적 지도자로서의 역할보다는 어떤 조종자로서의 역할을 훨씬 더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직권상정이 어떻게 돼야 될까, 이 직권상정의 이 85조의 규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국회의장이 현재의 제도가 부여하고 있는 어느 정도의 정치적 지도자의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이 국회법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우리 사회에 맞는 국회의장의 이 바람직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조종자적인 역할이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이 직권상정에 대한 규정 자체를 상당히 소극적으로 그다음에 보수적으로 해결을 함으로써 입법의 비효율성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입법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저의 발표의 요지입니다. 이상입니다.